안녕하세요. 행동대장 김대영입니다. 오늘은 해외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행동치료사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치료사 자격증 발급 기관은 크게 두 기관이 있습니다. 하나는 한 98년도부터 이제 발급하기 시작했던 이 BACB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기관은 2012년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던 기관인데요. QABA라고 하는 기관에서 행동치료, 그러니까 응용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증들을 발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기관별로 어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요. 일단 이 BACB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가 기존에 좀 익숙한 자격증들을 이제 발급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이제 자격증이죠. BCBA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? 보통은 학사급은 BCABA, 이 세 번째가 있는 BCABA 이거 학사 수준, 그 다음에 BCBA가 석사 수준, 요 위에 BCBAD가 박사 수준이고, 요 마지막에 있는 이 RBT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학위 수준과는 관련 없이 몇 시간의 교육의 이수, 그 다음에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테크니션으로서의 이제 최소 기준을 의미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, 좀 그것보다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실습이 보통 지금 하면 1500시간일 겁니다. 1500시간을 하고 나면은 석사급, 박사급들을 이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하는 행동분석가로서 학사급을 자격을 의미하는 이 BCABA 자격이 그걸 의미하고요. 이제 석사급 수준, 이제 석사학위도 있고 코스웍도 더 이수하고 실습이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BCBA 이 자격, 그 다음에 BCBA가 되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와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이제 이력 검토해서 이제 박사급 자격, BCBAD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BACB에서 발급하는 자격증, 이 총 4종은요,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가장 인정을 받고 있고, 98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전통도 있고,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QABA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. 이거는 최근에 생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년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제 발급을 하기 시작했던 자격증인데요. BACB는 테크니션, 학사, 석사, 박사 요 4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, 여기는 테크니션, 학사, 석사 요 3자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가장 밑에 있는 게 테크니션 자격인데요. BACB의 RBT와 유사하게 몇 시간의 교육,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고요. 두 번째에 있는 QASPS라고 하는 자격이 학사와 관련된 이제 자격입니다. 독특한 점은 BACB는 그 자격증 이름 명칭이 다 그 Behavioral Analyst, 그러니까 행동 분석가 자격증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. 이 QASP 자격에서는 어티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명칭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, 석사는 이 자폐라는 명칭이 없이 그냥 이제 Behavioral Analyst, 석사급 이제 행동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두 자격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살펴본다면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자격증의 목적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. 이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중에 자폐와 관련된 과목들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이 QABA 자격증은 서비스 제공을 자폐성 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그 BACB의 자격들, 기존의 응용행동 분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거의 행동분석가 자격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크게 뭐 자격증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QABA 자격증이 좀 더 오티즘이라는 단어를 박아두고 있다. 그러니까 자격증의 목적이 거기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두 번째로는 교과목 이수 가능한 기관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QABA나 BACB나 이 시험을 보려면은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돼요.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 수업을 들으려면 그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, 그러니까 교과목을 운영해도 됩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해요. 근데 이 기관별로 이 인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. 내가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딸 수 있다?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니고, 이 기관별로 이 인증받은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교과목의 이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.
이 교과목의 개수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시수로 표현을 해요. BACB가 조금 더 시수가 많아요. 물론 둘 다 많습니다. 둘 다 많지만 BACB가 교과목 수가 좀 더 많고요. 최근에 또 리뉴얼 되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이 있는데 둘 다 실습을 많이 해야 되긴 해요. 둘 다 많이 해야 되지만 BACB가 실습 시간이 좀 더 많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험 응시 가능 지역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BACB 자격이 굉장히 오래된 자격이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칠 수 있었어요. 보통은 옛날에는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. 서울, 부산이었는데 부산도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만 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에서 시험을 쏴줘요. 그 기관으로 쏴주면은 뭐 보안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는, 특정 공간에서밖에 시험을 칠 수 없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돼서 2023년부터는 영미권에서밖에 시험을 못 칩니다. 그러니까 영미권이라 하면 미국, 영국, 호주, 캐나다 요 네 지역에서밖에, 영미권에서밖에 못 쳐요. 그렇기 때문에 BACB는 이제 못 단다 이런 얘기가 그 지역에 가서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는 취득하기가 어렵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QABA 같은 경우에는요, 영미권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격이 되면은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웹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만 있으면은 웹캠으로 보안을 다 확인하겠죠. 그래서 이게 장소와 상관없이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응용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해외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는요, 자격증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취득이 가능한지, 또 어디서 내가 이 수업들을 듣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